먼저 뉴스토마토 유튜브에 출연한 최재영 목사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주진우 기자의 지지자들로부터 많은 악플도 받았어요. 그런데 주진우 기자의 팬덤이나 김어준 총수의 팬덤들의 특징이 꼭 있어요.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네. 하나는 자기들은 국내에 있는 모든 정치적인 이슈나 모든 사안에 자기들은 마음껏 비판하고 비평할 수가 있는데 네. 자기들을 비판하고 비평하는 거는 용납을 안 합니다. 그렇죠. 주진우와 김어준 팬덤들은 그렇기 때문에 팬덤들이 엄청나게 가스라이팅이 오랫동안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김어준 총수의 뭐 비평이나 어떤 발언을 그냥 무대뽀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잘 여과 과정을 거치고 자기 판단이 필요하다. 또 특히 주진우 기자가 이렇게 보면 뭐 애쓰는 것 같고 동분서주하는 것 같고 수많은 그냥 뭐 이렇게 제비가 박쥐 물어오듯이 뭐 이렇게 호박씨 물어오듯이 네. 많은 정보들을 취합하고 물어오고 네. 정신산만하게 이 말 저 말 하는데 맥락이 없고 하나의 그 정보가 일정한 의미를 갖지는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이중 스파이 한 가지 이 사건과 이슈를 네. 취재해 놓고 네. 이것을 취재원에게도 유리하게 시청자들과 시민들에게도 유리하게 그것이야말로 양다리인 거죠. 보통 일반적인 기자들은 어떤 권력자나 문제가 있는 인사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취재했으면 네. 빨리 가서 국민들 앞에 고자질하고 폭로하고 싶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계속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스피커 역할을 하고 근황을 전해주고 김건희 씨의 그런 근황을 얼마나 절실하게 전해줬습니까? 어디가 아파서 어떤 상태입니다. 주진우 기자가 먼저 쉴드를 많이 쳐줍니다. 그러면은 시청자들은 보이지 않게 세뇌가 되고 각인되는 겁니다. 아, 김건희 씨는 병원을 가도 되는구나. 김건희의 디올백 수술을 세상에 폭로한 최재영 목사의 말이었습니다. 주진우 기자를 요새 맹렬히 비판하고 있죠. 매우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들 중에 가짜 독점 정보를 내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만이 특별한 정보를 가진 것처럼 포장하면서 신뢰를 얻지만 실제로는 특정 진영이나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식이거든요. 저는 이것을 위장된 대변 저널리즘, 이중 스파이 저널리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지금 최재영 목사가 말한 대로 누구도 알기 힘든 김건희 건강 소식을 독보적으로 전하면서 시청자들에게 아, 김건희가 지금 입원할 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신은 김건희가 괴물로 확인되면서 또는 조국 수사에 대해서 항의한 이후 윤석열과 김건희와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것도 믿을 수 있는 말일까요? 이런 거죠. 내가 속한 진영에서 빌런으로 꼽히는 사람한테 뭐 주진우에게 김건희 같은 사람이겠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막 당신을 깔 거야. 그러나 그렇게 까더라도 결국은 당신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게 될 거라고. 나한테 맡겨. 그건 내가 전문이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당분간 당신을 까더라도 오해하진 마. 다 당신을 위한 거라고. 결국 당신에 대한 온정적인 여론이 생길 거라니까. 이러면서 상대방의 신임을 얻는 것이죠. 이런 행태는 여러 측면에서 정당성을 상실합니다. 우선 언론의 본분인 권력과 이익 집단을 감시하고 시민에게 사실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언론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자가 특정 집단과 개인의 입장을 대변한다면 이것은 언론의 공공성을 스스로 내던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내가 독보적인 정보를 갖고 있다라는 이런 제스처는 독자의 신뢰를 끌어내는 강력한 무기이긴 하겠지만 그 무기가 진실이 아니라 특정 세력의 이익을 뒷받침하는 데 쓰인다면 그것은 의도적인 기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자는 시민을 대변해야 하는데 오히려 취재원이나 권력자의 대변인이 돼버린다면 언론은 사회의 제4 권력이 아니라 권력의 확성기,
권력의 치어리더로 전락할 뿐입니다. 그 결과 시민의 올바른 판단이 왜곡되고 민주주의는 훼손되는 것입니다. 수감된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건강을 염려한다면서 쓴 기사, 극우 선동가 전광훈을 도덕적 인물로 묘사한 것, 이것이 과연 시민에게 필요한 정확한 정보 제공일까요? 아니면 김건희와 전광훈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언론이 자기 스피커를 내준 것일까요? 주진우에게 묻습니다. 주진우는 말이죠, 전광훈에 의해서 주기자님 하면서 막 환대받아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제가 봤을 때는 전광훈한테 가가지고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막 조롱하고 비난할 텐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목사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여론을 돌이키는 아주 고단수 수법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나에 대해서 신뢰하실 필요가 있다. 내가 목사님 편을 들어주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나요? 지난 2018년이었습니다. 주간신문, 일요신문은 윤석열 장모 최은순 관련한 의혹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또한 정대택 회장이 제공한 자료였는데요. 양재택 전 검사의 출입국 기록 논란, 그러니까 김건희하고 해외 같이 나간 흔적, 이와 관련해서 출입국 기록이 뭔가 좀 사람의 손을 탄 것 같지요? 이런 굵직한 기사를 연이어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삭제됐어요. 특히 양재택 출입국 기록. 취재 기자가 더는 기사를 쓸 수 없다, 이런 말을 남기기까지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 배경에 주진우 기자의 개입이 있었다, 이런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그 녹취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정대택 회장께서 제공한 것인데요. 정대택 회장이 일요신문 기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느냐? 라는 질문을 했는데, 기자가 전원 형식이긴 하지만은 주진우로부터 압박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녹취 들어보시죠. 네. 압력을 많이 받다는데 주진우가 뭐라고 한 거예요? 우리 기자님한테 전화해가. 주진우 기자가 저희 일요신문 출신이에요. 처음에 일요신문에 있다가 그다음에 시사저널 갔다가 그다음에 시사저널 사태 나가지고 그렇게 나가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저희 쪽이랑 좀 친하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뭐 저희 기사 나가고 뭐 주진우 기자가 전화 와서 뭐 이러고 저러고 했다는데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국장님한테 그랬다고 그러는 거죠. 주진우 주 기자는 이제 그거잖아요. 좀 약간 친여권 성향이잖아요. 정확히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이런 좀 주 기자가 뭐 약간 조금 그런 그 검찰 내부에 조금 그런 보도에 대해서 우리 회사를 좀 이렇게 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뭐 혹시라도 좀 불이익 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걸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좀 압박이죠.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검찰과 친한 주진우가 검찰에서 일요신문을 주시하고 있다, 너희를 언제든 털 수 있다, 이런 식의 시선이 있다라고 주진우가 일요신문에다가 국장에게 이런 압박을 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진우가 검찰과 친한 거는 뭐 잘 아는 사실인데요. 이렇게 개별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기사 내리는 게 좋겠다라는 식으로 압박을 가했다, 이런 이야기죠. 정대택 회장께서 제공한 음원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취재를 한 이상호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혹시 선배님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받으시는 거 있으시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주진우 기자가. 이 사람 정체가 무엇일까요? 저하고 그래도 꽤 친하게 지낸 세월이 있는데 이 사람 정체가 무엇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또 윤석열 장모에 관한 기사를 계속 쓰면 회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압력이 전달됐다는 보도가 있었죠. 네, 윤석열 장모를 비판하면 자동으로 명예훼손이다. 예전에 뉴스공장에 나와서 그런 말을 하기도 한 주진우입니다. 겉으로는 개혁의 목소리를 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권력자의 기득권을 방어하는 행태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이중 플레이 저널리즘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개혁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기득권을 옹호하는 방식.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속도가 너무 빠르다,
방식이 과격하다 이런 논리를 덧붙여서 개혁을 지연시키는 경우, 또 개혁을 추진하는 주체의 흠결만 집중 부각시켜서 개혁은 맞지만 저 사람 손에 맡기면 안 된다 이런 프레임을 만드는 경우 종종 보셨을 겁니다. 주진우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예전에 윤석열에 대한 검사 징계가 이루어질 무렵에 추윤 갈등 자기가 진행했던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그 점을 거듭거듭 강조했습니다. 추윤 갈등. 이게 추윤 갈등입니까? 윤석열 징계가. 만약 그때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윤석열이가 그래서 대선에 못 나왔다면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이런 개고생을 할 이유가 있었나요? 언론은 개혁을 말하면서도 개혁을 방해하는 이중 언어를 종종 구사하곤 합니다. 시민을 위한 목소리가 아니라 권력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목소리, 공공의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의 진실만 지켜주는 목소리. 언론은 민주주의의 토대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권력의 스피커가 될 때 민주주의의 뿌리는 흔들립니다. 언론이 진정으로 대변해야 할 대상은 권력이 아니라 시민이란 사실,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자가, 특히 믿는 기자가 물어온 것, 그게 다 몸에 좋을 것 같습니까? 다 진실일 것 같습니까? 정의일 것 같습니까? 시민이 똑똑해야 합니다. 시민이 냉정해야 합니다. 시민이 무서워야 합니다. 이제 그만 속읍시다.